자, 이제 계속 보시죠. 이제 222쪽에 이제 점유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게 물권법 총론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총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권법 서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권의 변동.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전 시간에 본 거고요. 그 물권법 강론으로는 이제 차례대로 점유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출제되는 문항은 이 물권법 총론 서설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물권적 청구권 관련해서 출제되는 게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 좀 전에 봤던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187조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규정으로 인한 것, 이와 관련되어서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총론에서 보통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점유권 편에서는 양에 비해서는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보통 이제 출제가 되고, 소유권에서는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용익물권은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었잖아요.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각각 한 문제씩 보통 해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담보물권이 출제 비중이 제일 높아요. 보통 이제 유치권, 저당권 있는데 뭐 두 개나 어떤 때는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보통 한 네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총 한 14문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물권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이론을 공부한 거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강론에 관한 내용들을 볼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입문 과정으로 6주 완성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진 않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1, 2월 과정에 가서 좀 더 깊이 공부할 때 바탕이 될 수 있는 기본 개념들 위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유권부터 이제 내용을 봅니다. 앞의 내용들은 뭐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는 기본적인, 우리 앞에서 점유권 공부했잖아요. 그럼 점유권은 뭘 하면 인정한다고 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이건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권리다라고 했고요. 정당성에 관한 문제는 점유권과 대비해서 우리가 본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도둑은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다고 했고, 반대로 도둑 맞은 사람은 점유권은 잃어버렸죠. 점유권은 없지만 본권은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죠. 226쪽에 괄호 3번에 점유권과 본권 그 개념들을 한번 설명하고 있으니까 끝에서 둘째 줄만 볼게요. 도둑은 뭐는 있대요? 점유권이 있지만 본권은 없고, 도난당한 자는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점유제도의 예외라고 해서 점유의 관념화가 3가지가 나와요.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 상속인의 점유. 그러니까 이게 뭐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게 우리 점유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용어상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용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5조를 먼저 보죠. 점유 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지시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일단 그러면 딱 읽어보시면 점유 보조자 제목을 딱 보시면 얘는 점유자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얘는 점유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지 나는 점유자가 아닙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조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게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근데 을은 이 가게의 점원이에요. 점원. 알바생이에요. 그러면 이 알바생이 아침 일찍 이 가게에 문 열고 들어와서 이 가게에 있는 물건들 하루 종일 관리하고 손님 맞이하고 이 밤에 셔터 내리고 집에 가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하루에 자기 가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도고, 그러면 사실상으로 이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점원이에요. 이 알바생이 가게 관리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점유권을 인정해 줘야 되지만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점유권은 알바생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한다고요? 사장한테 인정한대요. 왜 그러느냐? 이 갑과 을의 관계는 이 을은 갑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럼 지시를 받아 지배하면 점유자가 아니고 지시를 내리는 점유주만이 점유자로 된다. 만약에 보조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면 오히려 분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점유자는 뭘 행사할 수 있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는 게 인정된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을이 점유자면 사장님이 점심 먹고 자기 가게에 와서 아우 입이 텁텁해 껌 하나 씹어야지 이러면서 껌을 집어들려고 하면 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이 사장님 딱 놓으세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오히려 분란의 문제가 생기니까 을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얘만 점유자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 이 보조자가 나온다면 나올 건 이거밖에 없어요.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건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의 소유자인데 A 소유 물건이 만약에 이 가게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내 거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반환 청구를 요 점원 을에게 해야 할까요? 사장에게 해야 될까요?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 누가 점유자예요? 사장이죠. 그러면 을에게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라 요 사장에게 반환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자는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보조자는 이게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가 있다. 그럼 가사도우미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점유자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그 집 주인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보조자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러면 교재 한번 보시면 227쪽에 파란 글씨만 보세요. 파란 글씨. 동그라미 1번이죠. 점유 보조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보호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다. 점유자가 아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간접 점유가 나옵니다.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앞에 법률 관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은 다 우리가 공부한 거고 사용대차가 있네요. 사용대차는 뭐냐면 남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임대차랑 거의 같아요. 사용대차랑 임대차는 남의 물건을 사용한다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은 임대차는 차임을 냅니다. 유상이에요. 유상. 대가가 있는 거죠. 근데 사용대차는 공짜예요. 무상. 그래서 물건을 빌려 쓰는 건 똑같은데 차임을 지급하면 임대차고요. 공짜로 빌려 쓰면 사용대차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임치. 임치는 보관계약이에요. 보관. 물건을 맡기는 거. 우리 뭐 창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물건 보관해주는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임치계약이에요. 그 물건을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부르고 보관해주는 사람을 받을 숫자 써서 수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나열되어 있는 법률 관계들은요. 결국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간접점유라는 개념이 생겨요. 넘겨주고 돌려받을 수 없으면 그건 점유의 상실이지 간접점유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간접점유. 그럼 얘도요. 제목을 읽어보시면 간접점유자래요. 간접점유자. 그럼 얘는 점유자야 아니에요? 맞죠? 점유자. 간접이지만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주었대요. 임대차. 그럼 갑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이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인데 을에게 물건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
그러면 임대차가 끝나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돌아갈 거예요? 갑에게 돌아갈 거죠. 그런데 요 임대차 기간 동안 갑의 점유를 박탈시킬 이유는 없다는 거야. 그냥 점유권도 계속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임차인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이겠다는 거야. 간접으로 점유한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게 간접 점유야. 그러면 이 간접 점유가 인정되려면 갑과 을을 연결해 주는 법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나온 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이런 관계들. 그럼 이런 법률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직접 점유자를 보통 점유 매개자라고 하거든요. 이 점유 매개자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 법률 관계인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이에 기초해서 갑이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 매개 관계를 근거로 갑이 을에게 반환을 받아올 수 있어야 돼.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간접점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매개 관계는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네요.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전대차를 해줬대. 그러면 을이 병에게 전대차해주면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되고 갑과 을은 둘 다 간접 점유자가 되겠죠. 그럼 매개 관계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임대차 1개, 전대차 1개 이렇게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 관계는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매개 관계를 통한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만 간접점유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개념 이해해 두셨어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럼 확인 차원에서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대. 매매를 해서 을에게 물건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을이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러면 이 매도인 갑은 매매를 통해 물건을 넘겨줬다면 매도인은 간접점유자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아니죠. 매매는 점유를 넘겨주고 끝나는 거지 돌려받을 법률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점유의 상실이지 이건 간접점유가 아니에요. 간접점유가 되려면 돌려받을 이런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자, 그게 이제 간접점유. 자, 그럼 이제 결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죠.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점유한다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직접 점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가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이따가 취득시효 얘기할 텐데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을 점유하면 시효기간이 완성된다고요. 20년간 뭐 한다고요? 점유.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점유는 다 직접 점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접 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제목만 보세요. 성립 요건에 1번 특정인의 직접 점유, 임차인 같은 사람을 점유 매개자라고 부른다고 했고 2번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매개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이제 간접 점유자의 지위. 이게 이제 핵심인데 동그라미 1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되며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취득시효 할 수도 있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된다. 점유라고 하면 직접 점유뿐 아니라 간접 점유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의 점유 볼까요?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자,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점유. 상속인의 점유. 그럼 이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목적물의 점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냐? 물건을 인도받을 때가 아니라 언제라는 거예요? 사망 시에 바로 점유권을 취득해요. 그걸 상속인의 점유다라고 하고 그러면 을이 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을이 갑의 사망 사실을 알아야 할까요? 알 필요도 없을까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나오냐면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아도 갑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점유권을 취득한다. 오해했어요. 틀렸다고. 알 필요도 없다고. 실제로는요. 을이 갑에게 이런 물건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을이 맨날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 남는 거 좀 없나?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은 맨날 이러니까 하나 부동산을 사두고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망과 동시에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점유의 관념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얘 현실적인 지배를 안 해도 점유권을 취득해요. 관념적이죠? 임대인, 갑은 사실상의 지배를 안 하고 있어도 점유권을 인정해요. 이게 점유의 관념적이다. 관념하고 요 사장님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 안 하잖아요. 그래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점유의 관념하에. 또는 이거를 점유의 예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점유라는 건 사실상 지배를 해야 인정하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합니다. 그래도 인정이 돼요. 요 간접 점유자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속인은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점유의 관념하다, 관념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점유제도의 예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 좀 봐두시고 그래서 세 가지가 점유의 관념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점유의 종류가 나옵니다. 요건 좀 주의해서 이해를 해두실 부분이고요. 자주와 타주에 대한 세부적인 판례들은 다음 과정에서 보시면 충분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개념, 자주와 타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왜 이런 자주와 타주를 구별해야 하느냐, 그 실익에 관한 내용만 잠깐 봅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라고 해요. 소유의 의사, 소유사.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하면 타주점유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유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주와 타주로 나누는데 그럼 이거 왜 나누느냐? 구별 실익은 우리 민법에서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거. 첫 번째는 무주물 선점이 나와요. 무주물 선점. 두 번째는 취득시효가 나와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좀 이따가 볼 텐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손해 전부 배상이 아니라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의이면서 자주점유까지 갖췄을 때만이에요. 요거는 좀 이따 볼 테니까 바로 이어서 볼 테니까 일단 선점. 자, 무주물 선점이라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소유 의사를 요건으로 하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무주물은 뭐예요? 주인 없는 물건을 무주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 먼저 찜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찜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때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무주물 선점이 나오면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소유의 의사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건 동산만 될까요? 부동산도 선점할 수 있을까요? 동산만 되겠죠. 부동산은 안 되죠. 만약에 부동산도 선점의 대상이 되면 지금 바쁠 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부를 가지고 이제 각종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등기 안 돼 있는 땅이 있느냐. 들어 누우면 내 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돼. 그러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다 누구 거예요? 다 국가 거고 무주의 동산만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무주물 선점, 소유자가 필요한 거고 유실물 습득이랑은 건 달라요. 유실물이라는 건요.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에요, 없는 물건이에요. 유실물은 있는 거죠. 그건 누가 잃어버린 거지 무주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유실물을 습득할 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유실물을 습득할 때 소유의사로 습득하면 그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의사를 가지고 하는 건 뭐라고요? 무주물. 자, 근데 사실은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하는 건 거의 얘 때문이에요. 취득시효. 거의 얘 때문에 구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취득시효 때문에 봐요. 그러면 소유권 파트에서 나오겠지만 자 먼저 잠깐 봅니다. 갑이요.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의뢰하는 사람이 갑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자주점이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했냐면 20년을 점유해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의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럼 얘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20년을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고 등기해야 소유자가 돼요.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겠죠.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0년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법률 행위가 아니라 245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 점유 취득시효라는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대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을이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을이 갑한테 아저씨 등기 주셔요 합니다. 갑이 줄까 안 줄까요? 줄 리가 없죠. 어이 고생이 많으셨어. 이러면서 누가 주겠어요? 안 준다고. 그럼 결국에는 을이 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이 요건이 입증되면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이 요건이 인정이 안 되면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 소유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평온 공연은 거의 문제 안 돼요. 웬만하면 평온하고 웬만하면 공연해요. 그러니까 평온이라는 건 뭐예요? 평화롭고 온화하게 이런 얘기죠. 그럼 평온의 반대말은 뭐냐? 반대말이 뭐겠어요? 물론 지금 안 평온한 건데 반대말은 뭐냐면 폭력, 강포에 의한 점유를 반대말로 보고 공연하다, 공공연하다는 말 쓰잖아요. 공연하다는 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공연의 반대말은 은비예요. 은비. 숨기는 자죠. 비밀할 때 빗자서 빗자 숨겨서 비밀로 점유하는 건데 근데 우리 판례는 평온 점유 웬만하면 인정해요. 실제로 진짜 폭력을 쓰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의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온 점유로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니까 숨겨서 비밀로가 아니라 웬만한 건 다 공연한 점유예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20년에 대한 기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간을 채웠느냐 안 되느냐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소유의사가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당신 왜 점유를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내가 샀지. 내가 돈 내고 샀는데 등기를 몰라서 못 받아왔어 이럽니다. 또는 증여를 받았어. 또는 내 땅이랑 제 땅이랑 바꿨어. 교환을 해야 돼. 교환. 그러면 매매, 증여, 교환 이런 사실이 인정이 되면 매매, 증여, 교환이라는 건 소유의 의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게 인정되면 자주로 인정이 돼요. 근데 20년 전에 왜 점유하셨어요? 그랬더니 을이 빌렸지 이럽니다. 빌렸지.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권. 그러면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권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점유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소유의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객관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시험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것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구별한다.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구별한다라고 하면 이건 틀려요. 점유자의 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이면 객관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타주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임차인 맞습니다. 임차인 맞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가질 생각이었어요. 라고 하면 자주로 인정해줘야 안 해줘? 안 해준다고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좋은데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로 인정할 거냐, 타주로 인정할 거냐가 문제인데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로 인정한다. 왜 자주로 인정하냐면 좀 이따가 법조문 볼 텐데 197조 1항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로 인정이 돼요. 요게 이제 취득쇼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이에요. 취득쇼 잠깐 얘기하면 요거 설명드리면 질문들을 좀 간혹 하셔요. 어떤 질문들 제일 많이 하냐면 수업 듣고 나니까 갑자기 시골에 있는 내 땅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 내가 땅이 있었는데 그 땅 맡겨놓은 지 한 20, 30년 된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내 땅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남의 땅을 어떻게 그냥 꿀꺽 하겠어요. 왜 안 되느냐?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점에 하는 거예요? 타주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서울에 나와 살고 있는 바람에 그 땅 관리 못 하니까 거기 있는 현지인에게 그 땅 그냥 사용하시고 농사 지으시면 1년에 쌀 한두 가마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임대차죠. 임대차. 또는 이거 뭐 땅도 크지 않은데 그냥 잘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사용대차예요. 그러면 이런 임대차나 사용대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100년을 점해도 시효 취득할 수 없다고요. 그건 자주가 아니라 무슨 점이니까? 타주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의뢰 입장에서도 이렇게 막 그냥 쓰게 주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대부분 을이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속인들이 꼭 딴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양반아 뭔 소리야. 내가 우리 아빠가 사는 걸 봤는데 이러면서 취득쇼를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나 이런 확인서가 있었다면 시효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00년을 점해도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 확인서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입증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뭘로 추정될 수 있어요? 자주점유로 추정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실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먼저 가셔야 돼요. 가셔서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문자화하고 서류화해 두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사람이 또 견물생심이잖아요. 나중에 시간 많이 지나서 내가 계속 써왔으니까 마치 내 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취득시효가 인정돼서 남의 땅을 등기받아 간다?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일제 침략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땅을 샀는데 등기 개념도 없고 이러니까 진짜 소유자한테 산 게 아니라 땅을 사서 내 땅인 줄 알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 그런 경우에 소유권 취득,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뭐 최근 들어서 남의 땅을 막 꿀꺽꿀꺽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무단으로 점거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되느냐? 안 돼요. 그거 전부 다 타주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도 취득시효 범위를 점점 좁혀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취득쇼는 실제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어떤 것인지 수험상으로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다시 한번 봐두시고, 소유권 편에 가면 이제 취득쇼에 대한 등기 받아오는 거 구체적인 내용들을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주와 타주에 대한 개념. 소유사가 있으면 자주, 없으면 타주. 자, 교재 한번 볼게요. 230쪽입니다. 의의가 있고, 이번에 구별 기준이 중요해요. 기억해 보시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라는 거고요. 니은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3번 볼게요. 권한의 성질상 자주인지 타주인지 분명하지 않대요. 그럼 뭘로 인정이 돼요? 자주로 추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와 타주에 대한 개념 보셨고, 자, 오른쪽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안 읽어보셔도 되고, 구체적인 판례들은 다음 차에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자주와 타주의 개념 구별만 해둘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234쪽에 하자 있는 점유와 없는 점유인데, 하자 없는 점유는 뭐 좋은 거 다 묶어둔 거죠. 선의, 평온, 공연, 계속 뭐 이런 거고, 하자 있는 점유라는 건 반대인 것들인데, 자, 괄호 1번만 한번 볼게요. 선의와 악의. 이게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점유죠.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그걸 이제 본권이라고 했죠. 본권이 없어요. 없는데 자기한테 있다고 오신했다. 잘못 믿었다는 거죠. 잘못 믿었다 그러면 선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본권이 없다는 걸 뻔히 알았거나 또는 나한테 본권이 있나? 의심을 품었다. 이러면 악의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본권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본권이 없었지만 그걸 있다고 믿었다면 선의 점유자, 본권이 없다는 걸 뻔히 알았거나 의심을 품었다면 악의 점유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밑에 점유권의 취득에 관한 196조는 안 보셔도 되겠고, 자, 오른쪽에 199조 한번 볼게요. 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계가 인정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갑이 10년 점유했고 을이 이어받아서 10년 했다. 그러면 을은 자기 거 10년만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사람의 점유까지 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승계, 점유는 승계돼요. 근데 이 항에 보시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승계 주장하는 경우죠. 그러면 모두 승계하라고 돼 있어요. 그 하자도 좋은 것만 가져갈게, 이건 안 되잖아요. 하자도 승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이 10년, 을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10년. 그러면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건 합쳐서 승계해서 몇 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것만 분리해서 10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본권이 없는 걸 알고도 했대. 악이었대. 악이. 근데 을은 그걸 몰랐대요. 선이었대. 그러면 을은 20년을 주장하려면 요 기간만 승계하면 안 되고 하자까지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 악의의 20년이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것만 주장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선의의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사람의 점유를 같이 이어서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앞사람의 하자까지도 다 떠안아야 한다. 뭐 상식선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좋은 것만 승계할 수는 없다. 다음 페이지 237쪽 한번 보세요. 237쪽의 조문 197조. 제목은 점유의 태양이라고 돼요. 태양이라는 건 뭐 형태, 모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 얘기하는 거 197조 1항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뭘로 추정한다고요? 자주, 소유의 의사를 추정해요. 네 가지가 추정돼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소유유사, 선의, 평온, 공연. 시험에 잘 나오면 무과실을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가 점유자예요. 그럼 점유하고 있으면 저는 일단 네 가지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은 가만히 있어도 인정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깨뜨리지 못하는 한 저는 인정받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점유할 때 무과실로 점유했는지는 입증을 제가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 뭐 등기부 취득쇼라든지 그 무과실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른 건 다 제가 입증 안 해도 되지만 과실이 없었다는 건 제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법조문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법조문상 추정하는 게 몇 개? 4개. 소유사, 선의, 평온, 공연. 우리 재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과실 없이가 아니에요. 과실 없이는 스스로 입증해야지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 양도 중요한데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권리가 없었다면 권리자는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권리자가 하는 소송을 본권의 소라고 하겠죠. 그럼 제가 점유하고 있는데 본권자가 야 그거 내 거야 돌려줘라고 저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제가 졌어요.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리 선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악의로 바뀌는 거야. 중요한 건 언제 바뀌느냐요. 언제 바뀐대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소제기시예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으로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패소 판결 시부터 또는 점유 개시 시부터 이러면 틀려요. 언제라고요? 소제기 시부터. 그 점만 기억해 두시고 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198조의 취지는 뭐냐면 갑이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점유를 했대요. 그러면 얘가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요 20년 동안 점유가 중단되면 안 되고 점유가 계속 진행이 돼야 돼. 계속 끊임없이. 근데 이 갑이 20년을 계속 점유해왔다는 걸 일일이 입증하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갑, 너 95년 4월 5일 날 점유한 거 입증해봐. 그러면 갑이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입증 곤란을 구제해 주려고 이 규정을 둔 거야. 그래서 이 198조의 취지는 뭐냐면 이 갑이 두 가지만 밝혀주면 돼요. 전, 후. 80년에 점유했다는 사실과 2000년에 점유했다. 이 전과 후만 밝혀주면 가운데 거는 특별한 얘기 안 해도 그냥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980년에 어떤 A 아파트 101동 101호에 살고 있는데 20년 있다가 보니까 A 아파트 101동 101호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면 도중에는 끊긴 게 아니라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물론 다른 데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게 밝혀지면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밝혀내야 한다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고. 자, 일단 뭐 구체적인 판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일단 계속이 추정된다. 이 얘기만 보시고 다음 페이지 200조를 볼게요.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 자, 근데 200조에서 중요한 점 뭐냐면 조문 다시 한번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그러면 점유라는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건은 부동산이 아니라 뭐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점유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등기가 있었죠. 등기. 그러면 이 200조는
점유에 대한 권리적 법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동산에만 적용되고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떤 게 우선하니까?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점유자의 권리적 법 추정에 관한 200조는 동산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해서 불법 점유자로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권리자를 보려면 뭘 보라고요? 등기부를 봐야지 점유를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점유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권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가 나오든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거의 빠짐없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30회 시험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 문제가 빠지긴 했는데 이번 시험에는 뭐 다시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뭐 시간상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